A매치를 치르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복귀한 이강인이 마르세유전에서 교체로 나서 무난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 위치한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리그앙 2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 PSG가 마르세유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PSG는 승점 62점이 되며 2위 브레스트를 12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또한 공식전 2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이강인은 한국과 태국에서 열린 3월 A매치 2경기를 모두 뛰고 PSG에 복귀했습니다. 특히 태국 원정에서는 정확한 패스로 손흥민의 추가골을 도우며 한국의 3대0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PSG는 전반 36분 수비수 루이스 베랄두가 피에르-에메릭 오바메양의 역습 찬스를 저지해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놓였습니다. 0대0으로 팽팽하던 하프타임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랑달 콜로무아니를 대신 이강인을 투입했습니다. 이강인은 왼쪽에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볼 전개를 도왔습니다. 이날 20개 중 18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며 90%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안전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키패스는 없었지만 드리블과 태클은 각각 1회씩 기록했습니다. 선수 스탯으로 평점을 매기는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6.5점이라는 무난한 점수를 줬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평점이 낮았던 선수는 무하니, 베랄두, 루이즈, 리카 에르난데스 선수였으며 비슷한 평점은 음바페, 아센시오, 하키미 선수였습니다. 이날 최고 평점을 받은 건 수차례 선방을 보여준 잘루이지 돈나룸마와 결승골을 넣은 비티냐였습니다. 돈나룸마의 평점은 8.9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돈나룸마는 무려 10개의 선방을 기록하며 골문을 틀어막았습니다. 특히 베랄두의 퇴장 이후 PSG가 내려서면서 많은 슈팅을 허용했지만 무실점으로 버틴 건 돈나룸마의 활약이 컸습니다. 비티냐는 8.8점으로 돈나룸마의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좋은 활약을 선보였고 선제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비티냐는 후반 8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돌파에 성공하며 직접 역습 찬스를 만들었고 우스만 덴벨레와 원투패스 후 깔끔한 오른발 마무리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 외에도 패스 성공률 86%, 드리블 5회, 태클 3회 등 뛰어난 스탯을 남겼습니다. 중원에서 한 자리는 비티냐로 고정될 만큼 비티냐는 현재 프로 데뷔 이후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 명이 퇴장당한 이후 바로 교체 카드로 이강인 선수를 투입시키며 안정감에 무게를 둔 엔리케 감독이었는데요. 수적 열세를 극복한 파리 생제르맹의 기분 좋은 승리였고 거기에 보탬이 되었던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45분을 뛰며 볼터치 29회, 패스 성공률 90%, 드리블 성공 1회, 볼경합 성공 2회, 가로채기 1회, 태클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을 두고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평점 5.5를 부여하며 그는 가장 많이 달리며 경기장 넓은 영역을 커버했다. 패스 실수가 없었고 수적 열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신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의 지시를 받았고 영리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플레이였고 잘 해냈다고 칭찬받은 이강인 선수입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가 전반전에 우리의 최고점과 거리가 멀었.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을 잃으면 위험한 상황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경기는 퇴장으로 바뀌었지만 저는 후반전에 우리가 매우 좋고 매우 진지하고 매우 엄격하고 매우 견고하고 매우 단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우 잘 방어했고 우리는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노력했고 역습으로 상대를 잘 공략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서포터즈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분명히 그들의 것입니다. 라며 수적 열세 속 승리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두 골에 모두 관여한 것이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었고 교체 투입되었던 선수들이 제 역할을 잘 해줬다며 칭찬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실제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째 기회는 모든 선수들, 특히 벤치에서 교체 투입된 선수들의 단결력과 태도 덕분에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승을 위해서는 모든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더 강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스타일과는 다른 후반전을 치러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주 잘 해냈고 그런 면에서 모든 선수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선제골을 넣었던 비티냐 선수에 대한 물음에 답했는데요. 비티냐는 우리 축구를 완벽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을 잃지 않고 미드필더가 다른 스타일에서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자질인 양질의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공을 잃지 않고 탈압박하며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 볼을 전개를 할 수 있고 골을 넣을 수 있고 슈팅을 할 수 있고 수비에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티냐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티냐와 같은 선수가 지금과 같은 폼을 유지한다면 축하할 수밖에 없고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준 이상에서 계속 성장하길 바랄 뿐입니다. 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일요일 새벽 4시에 클레르몬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어린 선수들로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노립니다.
PSG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챔스 16강 2차전을 치러 레알 소시에다드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앞선 1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합계 4대1로 여유롭게 8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날 PSG는 어린 선수들로 선발 명단을 꾸렸는데요. 브래들리 바르콜라, 워렌 자이르 에머리, 루카스 베랄두 등 어린 선수들이 포지션마다 포진했습니다. 이날 선발된 11명 중 26세 이상 선수는 위카 에르난데스, 파비안 루이스, 우스만 덴벨레 등 3명뿐이었습니다. 구단 역사상 가장 어린 선발진이었습니다. PSG는 소시에다드와 16강 2차전에서 평균 연령 23세로 베스트 11을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과 마누엘 우가르테 같은 유망한 자원들은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스페인 원정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일전이었음을 감안하면 PSG에 그만큼 유망한 자원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PSG는 2010년대 카타르 자본의 힘으로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던 기존 전략을 수정해 2020년대에는 유망한 자원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 우가르테, 바르콜라, 아르나우 테나스, 곤살로 하무스 등을 영입하며 현지 매체로부터 본격적인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스팀에서 자이르 에머리까지 월반하며 PSG가 장기적으로 유망한 자원들을 배출할 수 있는 물꼬도 텄습니다. 이번 경기는 PSG가 새 시대로 순항 중이라는 하나의 상징과 같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겐 야망이 있다. 조별리그에서도 PSG는 가장 강했다. 소시에다드와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우리는 증명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PSG는 이 기세를 이어가 사상 첫 비기어를 들어올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10년간 우승팀의 평균 연령을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나이대가 낮습니다. 가장 고령이었던 2021년도 시즌 레알 마드리드 28세와는 거의 4살 차이고 가장 어렸던 2018년도 시즌 리버풀 26세와도 2살 가까이 격차가 있습니다. 역대 최연소 우승팀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루이 파날 감독이 이끈 1994년도 시즌 아약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선발진의 평균 연령은 24세가 되지 않아 PSG와 가장 비슷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